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계열사죠. HLB 생명과학의 국내 공모 BW 행사 공시가 나왔고 신주인수권 행사 변경 상장 공시까지 두 가지 부분이 나왔습니다. 오후에. 자, 생명과학과 제약의 주가 흐름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봉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HLB 제약이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글로벌 테라피틱스가 강세를 가고 HLB가 뒤따라가는 어떤 흐름들을 이전에 이제 박스권 흐름일 때는 많이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HLB가 좀 주도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이제 뭐 지분 보유를 완전 자회사 형태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흐름들이 쇼스키즈 관련된 어떤 기대감의 어떤 수급 이슈라든지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든지 여러 재료가 이번에는 HLB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제 HLB가 이제 급등 흐름으로 가니까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 뭐 테라피틱스, 글로벌, 뭐 파나진 이런 종목들이 오는데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좀 나죠. HLB는 월봉상에 보시게 되면 11월달, 12월달에 이 추세 전환을 보였습니다. 1월달까지. 그래서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이제 저항대를 넘어가고 있는 흐름들의 차트를 월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HLB 생명과학은 아직도 하락 추세를 월봉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HLB는 가는데 왜 이렇게 계열 종목들은 가격하고 좀 다르냐? 그러면 일단 차트상으로도 확실하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하락 추세에 대해서 변경이 안 된 거죠. 이게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15,000원대에 있는 월봉상의 추세 전환 관련되는 파라볼릭자 가격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추세 전환으로 탄력도를 받는 구간인데, 그래서 HLB가 쇼스키즈로 더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계열 관련되는 부분의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직 보면 월봉에서 수급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아직 이제 입격도 관련되는 부분이 하락 추세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메꾸느냐는, HLB가 더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계열사 종목들까지도 수급의 이슈가 돌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이제 순위가 바뀐 거죠. 과거는 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 먼저 급등을 하고 나중에 이제 HLB가 뒤따라가는 구조라면, 지금은 반대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럼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2023년도 여기 대비해 가지고는 아직도 여기가 이제 2만원대 이제 초중반에 하락 추세 파라볼릭자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의 어떤 부분을 가기 위해서 거래가 더 유입돼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아직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일봉상에서는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월봉의 어떤 추세 전환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뭐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라피틱스 자체는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이 파라볼릭자의 이제 여기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 한 6,000원대 중반 정도가 넘어가야 이제 추세 전환이 나타나거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넘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여기도 한 2년 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 전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추세 전환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크게 보면 HLB, 그 다음에 글로벌, 나머지는 아직 하락 추세 구간에 있죠. 그래서 HLB가 더 올라가고 글로벌도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나머지 이제 생명과학이나 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입격을 좀 줄이면서 올라갈 때 더 이제 탄력적인 면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도 화요일 날에 이전의 고가죠. 12월 달에 이제 고가였던 12,000원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터치 도달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에 이제 바닥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2만원대니까 바닥 가격까지는 얘가 뭐 안 갔고,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돌파 흐름들은,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는 돌파가 언제 나오냐면 여기 가격이죠. 만원대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돌파만 본다라고 하면 한 2만원 구간까지의 그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예, 2만원대 구간이라고 하면 뭐 어디냐면 이전의 고가 부분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의 고가 부분 여기까지가 열려 있고, 이 부분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제 15,000원대 이 어떤 이제 추세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1차 이제 저항대는 여기가 될 거고, 2차 부분은 뭐 2만원대 구간까지가 나오는데, 그 돌파 시도가 지금 만원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일봉과 월봉 차원에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이 이제 만원대 부분이 이제 경관 흐름으로 15,000원대까지 올라가면 뭐 2만원 구간까지도 열리는 어떤 흐름의 차트를 만들고 있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3만원대 라인이고, 여기 이제 하락 구간대의 어떤 저점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원대 흐름들을 지지를 2년간 해주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아직 돌파는 못했는데요. 일봉상의 이 돌파 구간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한 15,000원대 구간을 12월 달에 넘어갔다가 이탈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15,000원 구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기도 이제 15,000원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뭐 한 25,000원 구간의 이제 추세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까지 어떤 중기 상승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HLB의 쇼츠키즈가 얼마만큼 강하게 앞으로 한 2주 정도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나머지 계열 종목들의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나왔던 이제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 4시 이후에 나왔는데요. 이 공모 BW, 신주인수권, 주가가 조금 이제 약하고 거래가 조금 이제 떨어질 때는 이런 소규모의 BW라든지 신주인수권 뭐 12 이런 전환들 물량들이 오게 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지금같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강한 흐름을 보일 때는 장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물량들은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정도에서 이제 뭐 신주인수권 뭐 추가 상장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우려할 만한 물량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승 추세에서 거래가 좀 터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소화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로 이번 주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뭐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뭐 살펴보면 이게 9회차 물량이거든요. HLB 구간으로 보면 이제 12월달, 1월달에서 한 100만 주 가까이 이제 10이나 BW 관련되는 물량들 매자닌 부분들이 들어왔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10이나 BW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리픽싱에서 상향 리픽싱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피하기 위해서 주가가 이제 차익이 가능한 어떤 구간에서는 전환이 계속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W 관련되는 행사가액 자체가 8,800원대 부분입니다. 8,800원대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차익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BW나 12가 나오면 보통은 다 이제 매도로 물량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주 인수권 정권, 이 9회차 워런트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권리 관련되는, 이것도 뭐 여러 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과거 영상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물량들에서 크게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항서제약의 어떤 흐름, 오늘도 자 여전히 이제 이 중국 증시에서 이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 최근에 뭐 홍콩 쪽에 이제 상장된 부분은 뭐 폭락도 나오고 그랬는데, 나름 항서제약이 이제 40위안 부분에서 버티고는 있는데 상승 전환이 쉽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한 2.18% 하락을 했고, 월봉상으로도 계속 이제 연봉 진행입니다.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이 양봉이 나타났을 때 이제 공매도 전체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 3일 있다가 이제 나오니까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변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오늘 1월 26일에는 이 예외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평소 때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4만 주 정도가 업틱률 예외로, 그러니까 뭐 유동성 공급자 요런 쪽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월 24일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월 23일, 1월 24일 보면 갑자기 늘었는데 예, 이게 뭐 오늘 거래소에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거는 뭐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당일에 이제 공매도 거래가 늘지 않았는데 잔고가 갑자기 일단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제하고 오늘 양봉이 나왔을 때 공매도 이제 이 잔고 변화 이게 뭐 상당히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숏 커버링이 얼마만큼 이 프로그램하고 장중에 나왔는데 이 부분들 확인해서 확실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400만 주대 중반에서 한 3주 이상 큰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후반에 들어서 이 변화가 다음 주에 확인되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상한보다는 체결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주가 흐름이 이번 주보다 더 이제 중요해지죠. 이번 주도 상승을 한 40% 이상을 했습니다만, 많이 보통 그냥 올라갔으면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숏 스키즈 구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다음 주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흐름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